네, 안녕하세요. 김종성입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안이 아니라 정권보안용이다. 이걸 입증한 게 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 파동이었습니다. 60년 대선을 앞둔 이승만 정권이요. 정권 비판을 막을 목적으로요. 보안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국민도 반대하고 언론도 반대하고요. 야당도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경찰 300명 이상을 동원해서요. 국회의사당을 폐쇄하고요. 야당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자유당만 참석을 한 상태에서요.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죠. 이 법의 진짜 목적이 이승만과 정권 보호다. 이 증거 중 하나가요. 제22조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반국가단체를 위해서 혹은 그 지령을 받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 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리해도 될 문제를요. 국가보안법 범죄로 만든 거죠. 이게 악용이 되면은요. 이승만을 비판만 해도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걸로 혐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악법이란 비판을 받았고요. 정상적인 국회 통과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날치기로 통과를 시킨 거죠. 이게 국가보안법 파동입니다. 정권을 반대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엮고 빨갱이, 종북으로 모는 행태, 그걸 보여준 건데요. 이승만은 국민의 뜻을 거역한 불법적인 날치기 통과를 통해서요. 국가보안법이 정통성 없는 정권 보안용이다. 이걸 직접 입증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격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격렬히 비판을 했죠. 63년 대선에 출마한 박정희였습니다. 5.16 쿠데타 2년 뒤죠. 63년 대선에서요. 박정희가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죠. 그리고 전 대통령 윤보선은요. 민정당 후보로 출마하죠. 윤보선과 민정당은요. 박정희의 공산당 경력을 비판합니다. 박정희는 해방 직후에 현역 군인 신분으로요. 남로당에 가담을 했죠. 그래서 48년 여순 사건 때 체포가 돼서요. 처음에 무기징역을 받고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가 석방이 됐죠. 63년 10월 4일에 윤보선과 민정당은요. 그런 박정희의 공산당 경력을요.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그러자 박정희가 격분을 합니다. 윤보선의 행동을요. 메카시즘으로 규정하고요. 청산해야 될 적폐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10월 5일에 박정희는 공화당 명의로 각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 광고에 보시면은요. 이 나라의 근대화를 끈덕지게 방해하는 메카시즘을 타도해야 한다 그랬고요. 또 참다운 반공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 기반에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상대의 세력을 학살해온 게 한국적 메카시즘의 아류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랑 별도로요. 박정희가 대전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63년 10월 5일자 경향신문에 보시면은요. 박정희는 메카시즘과 종북몰이를요. 자유당 이전의 보수파 정당이죠. 한민당 때부터 있었던 적폐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비위에 안 맞으면 공산당으로 몰아세우는 한민당식 술법 때문에 억울하게 공산당 누명을 쓴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종북몰이에 학을 뗐습니다. 이승만 못지않게 종북몰이했던 박정희죠. 그런 박정희도 국가보안법을 통한 종북몰이가 실은 정권보안용이다. 잘 알았던 거죠. 이렇게 보안법이 정권을 지키는 도구라는 점은요. 이승만이 입증을 했고요. 박정희가 역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에서요. 보안법은 주인인 국민의 안보가 아니고요. 종인 정권의 안보에 악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말처럼 국가보안법은요. 더 나은 나라가 되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